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8월 27일 날 네네.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정책 토론이 있었죠. 네. 현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네. 또 그 서비스를 받는 가족이나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물론 만족하시긴 하지만 또 일부 어르신들은 좀 불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.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요양보호사의 수급도 원활해야 되고 처우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토론을 하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사실 한 번에 정책 토론을 한다 그랬고, 다 바뀌게 하겠습니까? 네.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또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은 우리 종사자들과 또 기관 대표, 특히나 이번 토론에 중점을 뒀던 건 산학협력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. 이제 경복대가 복지 관련된 어떤 학과도 굉장히 많고, 그네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러 올 때 장교환 기관 또 와야 되는데, 이 장교환 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더불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가볍게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, 그렇게 네.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.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장교양 기관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가능할까 싶은데요. 네, 좀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 현재 장교환 기관 종사자들은 그렇게 행복할까? 또 그렇게 내 직업에 만족할까?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님들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손목 아대를 하고요. 네. 복대를 차고요. 무릎 보호대를 하는 이걸 제가 보면서 저도 같은 장교환 기관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 아픕니다. 마음 아프죠.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일한 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좀 넉넉한 대가를 받게 해주고 싶은 게 제가 기관을 운영하고 또 협회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또 이제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젊은 인력이 일하러 안 와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대하시고 복대하시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감당이 되질까? 우리가 좋은 서비스는 좋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누가 되었든, 그게 보호자가 되었든, 네. 그게 정부가 되었든, 그게 지자체가 되었든,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받으려면, 한 예를 들면 대표님이 5성급 호텔에 외국을 갔을 때 호텔 가면 그 호텔의 수준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희들은 바라는 건 이겁니다.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, 또 국가가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무조건 만족하지 않을까. 바랄 게 짧게 말하고 싶은 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의 대가를 좀 지급해주고 또 그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. 네. 우리가 이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일이 처우 개선입니다. 근데 협회장님, 이게 문제잖아요. 이 돈을 보호자가 낼 것이냐, 국가가 낼 것이냐. 그러니까요. 사실 보호자들도 넉넉해서 정말 좋은 기관에 좀 잘 모시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. 언제까지 부담해야 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.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. 그렇죠. 좋은 방도가 있을까요?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표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저는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. 그 길이 우리가 돌봄의 대상자만 달랐지만 우리 영유아 보육법이나 유치원 이 관련 교육법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유아 어린이의 어떤 이 돌봄의 영역이 벌써 장교양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이제 한 16년밖에 안 됐지만 그 앞에 우리 영유아 보육 쪽은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그 속에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떨까.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. 지금 이제 말씀이 영유아 보육법에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구체적으로 어떤 거 도입을 하면 좋을까요? 구체적으로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영유아 보육법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보육에 관련된 종사자겠죠. 네.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보육교사의 어떤 처우 개선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했던 기관 대표든 교사님들이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이 아우성이 굉장히 컸고요. 그
그 목소리를 이어받아서 정치권도 이어받아줬고 그래서 보육, 돌봄의 중요성을 그때 굉장히 많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었는데 그러나 정작 그 대상자만 받겠지 어린이에서 노인으로 바뀌었는데 노인의 돌봄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안타까워요. 맞아요. 간병이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죠. 뭐 네. 김병에 소자 없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. 예. 간병비로 하루에 보통 아무리 조금 줘도 13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간병비를 드려야 할 만큼 간병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양기관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하루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혹시 이번 정책 토론에서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네, 뭐 지금 저 대표님하고 이야기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장교양 기관의 한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.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우리가 유튜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장교양의 힘듦과 또 때로는 장교양 기관 종사자들이 잘하는 모습도 이 영상에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부회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네. 아이고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네.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